토마토, tomato, 나토, NATO, 이란. Iran. 뭐야, 왜 맨날 배운 단어랑 발음이 다르냐고.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 방송 들어봐.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로 가면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지. 그대여 오늘도 족같았죠. 축 처진 어깨가 우울해 보여. 직장인 상사가 개지랄하고 방송인 그네가 개소리하고 그럴 때 라디오 반민특위 들어봐요. 조조조조조조 빵빵야 개념찬 그녀들 진선분과 함께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려. 족같은 세상 바꾸는 그날 진입하지 새끼들 꽈배기 만들어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매 한잔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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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입니다. 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맑고 개념 있는 영입니다. 아, 진짜 그거 하지 마, 진짜. 하지 말까? 좀 뭐 안 어떻게 어울리는 하지? 것 같아. 좀 바꿔, 간단한 걸로. 네. 맑고 개념 있는 영. 좀 질투나, 그런 거. 아, 그래? 맑은 여자 영. 멋대로 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지난번에 저희 강동 오라버니 편이 막국수가 드디어 2회 만에 대박을 쳤잖아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듣고 너무 감동받았다. 이런 트윗을 저한테 엄청 많이 주신 거예요. 소개 좀 해드릴게요. 라반트 강동 오라버니 편을 다시 듣고 있다. 왜 이리 안타까울까?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들, 일반인 가운데도 저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면 더 많은 좋은 분들을 찾을 수 있겠지? 뭐 이런 리뷰도 있었고, 그 막국수 이제 강동 오라버니 편을 들고 저도 50대이니 지갑을 풀고 가르치는 것보단 5분 안에 같이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화이팅. 이런 글과 이게 어록이 돼가지고 정치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반트 강동 오라버니. 이렇게 돼가지고 트윗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동에서 슈퍼를 하신다고. 그랬더니 사실 그 슈퍼 어떻게 슈퍼는 가야 안 되냐고. 하시거든요. 이분은 자영업 하시는데 그냥 슈퍼라고 하셨는데 그 슈퍼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 슈퍼 이용해야겠다며. 이름을 알려달라며. 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아, 저희가 또 사과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저희 라디오 반민특위 소개에 이 스마트폰에 소외되신 어르신들, 학생들, 주부님들이라고 했는데 이 주부님 중에 한 분이 항의를 우리는 소외되지 않았다. 난 개념주부다. 주부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설마 그랬겠습니까? 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대선 패배 요인을 이제 분석하다가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님들 세대, 그러니까 이제 5, 60대 어머니들은 사실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거 잘 못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만 해도 되게 개념차시거든요. 라반트 이제 정모 같은 데도 나오실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예, 라디오 반민특위를 들으시면 잘 좀 못 따라가세요. 근데 이건 무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이제 아무래도 즐겁고 재미있게 어떤 문화를 접하는 거에 익숙하셨기 때문에 가요 부르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한 거지 절대 주부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음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우, 이해해 아주. 주세요. 네, 카페 일정 광고 드릴게요. 2월 라반특 역사 기획 모임을 23일 강화도로 갑니다. 1차 때 아이들을 데리고 우당 이회영 기념관에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개념차고 살아있는 역사여행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더라고요. 2차 역사 기행 장소는 강화도 연미정입니다. 강연과 프로그램, 만난 식사도 준비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라디오 반민특위 다음 카페에 힐링 역사 탐방 2차 역사 기행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강화도라 차 배정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빨리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참 정말 그 주부님의 표상이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은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치유센터 와락센터에 와락지기로 계시는 이정아님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그 쌍용차 해고자고요. 고동민 씨라고 합니다. 저는 와락이 2010년에 그 오픈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부터 같이 이제 준비 모임으로 참여를 해서 와락 오픈할 때 이제 제일 처음 실무자로 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1년 넘도록 계속 와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와락센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특히 뭐 정혜신 박사님 때문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인가요? 와락은 이름 앞에 심리치유센터라고 붙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심리치유센터고요. 저희가 지금 쌍용차 그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뭐 희망퇴직하셨던 분들 무급자분들 뭐 아우르지 않고 전부 다 저희가 다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하고 그분들 자녀들 저희가 이제 상담하는 곳이고요. 이게 저희가 재작년에 그 4월 봄에 정혜진 선생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쌍용차 문제를 2009년부터 언론을 통해서 지켜봤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참 안타까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계기가 됐던 게 저희가 2011년 그 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쌍용차 무급휴직자분들 중에 그 한 조합원이 계셨는데 그분이 원래 그 회사 측하고 약속대로라면 2009년 파업이 8월에 끝나고 그 다음에 2010년 그러니까 8월이죠. 그때 다시 복귀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죠. 잠깐 나와 휴직이니까. 그렇죠. 그 임금을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뒤에 다시 공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온 상태였는데 이분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 한마디도 없이 회사 측에서 계속 시간을 질질 끄니까 이분이 뭐 생활고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아내분이 먼저 그 아이들하고 남편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베란다 문을 열고 투신 자살을 있는 자리에서요? 네네 같이 있었다 하더라고. 아이들도 거실에 같이 있었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리고 이 아내도 집에 있다가 이 아내가 그날따라 남편한테 자꾸 전화를 해서 남편이 이제 밖에 뭐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해서 자꾸 빨리 집에 들어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당신 빨리 보고 싶다고. 그 남자가 그냥 뭐 왜 그러나 뭐 이러다가 집에 들어갔고 그 아내가 뭐 다른 날과 별로 다른 반응은 없었고요. 그 아내가 그냥 남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하더라고요. 그 바라보고 남편이 이제 뭐 아내가 별다른 반응이 없으니까 뭐 그냥 별일 아니구나 싶어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이 아내가 TV를 보고 있는 이 남매를 지나서 베란다로 그대로 이렇게 나갔다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엄마가 평소와 다를 게 없이 그냥 보통 걸음으로 걸어갔으니까 베란다로 가는 게 이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창문을 열고 그 순간 바로 뛰어내린 거죠.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그래서 그걸 지켜봤던 그 아이들 그리고 이 남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1년 뒤에 이 남편이 자다가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여러 명의 많으신 분들이 이 남매를 걱정하는 마음에 뭐 후원금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이 소식을 접하고 정혜신 선생님께서 내가 더 이상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쪽에 연락을 하고 바로 오셨어요. 제일 처음 하셨던 마디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이러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뭐 다 울었죠, 같이.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집단 상담을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토요일마다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평택시청을 무료로 저희가 이제 대여를 해서 그곳에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상담하는 동안 아이들을 봐줄 분들이 필요해서 그 가수 박혜경 씨하고 레몬트리 공작단이라는 그 자원활동가 분들이 토요일마다 내려오시게 됐어요. 이분들이 저희 아이들을 오전에 봐주시고 점심까지 챙겨 먹이시고 또 오후에 또 상담하는 동안 봐주시고 계속 이렇게 해주시다가 이분들 사이에서 뭐 이런저런 아이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조금 상처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죠. 뭐 꼬마아이가 뭐 예를 들면은 7살 난 뭐 남자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는 위험하니까 내려와 이러니까 그 아이가 나 여기서 자살할 거야 이런 말을 뭐 한다는 둥 뭐 아니면 도시락을 이제 먹으라고 점심때 이렇게 둘러앉아서 도시락 먹자고 하는데 이 꼬마아이들이 안 먹고 이 도시락을 아빠 엄마 거를 챙겨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빠 도시락 챙겨줘야 된다고 아빠랑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빠를 챙기는 또래답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정혜신 박사님이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 아이들이 아이들답지 않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진 상처도 좀 어루만져 줄 필요가 있겠구나 하셔서 그래서 그 안전한 공간, 따뜻한 공간 아이들한테 치유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와락 프로젝트가 그때 기획이 되고 한 5달 준비 모임을 한 끝에 공사 2주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기적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뭐 잠깐 가봤는데 되게 진짜 아이들이 너무 개구쟁이처럼 뛰어놀고 진짜 막 장난 아니야. 와! 이러면서 거의 몰려다니고 너무 정말 기적의 공간이네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이 어떤 거였나? 저희 뭐 제일 첫째는 사실은 아이들 문제였죠. 제가 이제 부모고 엄마이고 남편이 파업한다고 공장 안에 이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공장 문이 이제 닫히면서 뭐 아빠가 갑자기 아빠란 존재가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었는데 근데 이제 뭐 공장 밖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으니까 수천 명의 경찰들이 공장 그 벽을 다 둘러싸고 있었고 또 영역들이 와서 거기 앞을 또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사측 사람들까지 동원이 돼서 저희한테 계속 뭐 험한 욕설도 내뱉고 손가락질하고 뭐 물러가라 구호도 외치고
계속 뭐 아수라장이었죠. 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그 과정을 아이들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저희는 뭐 정신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챙겨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자신 돌아보기도 정신이 없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애들 방치하게 되고 그 아이들한테 본의 아니게 좀 큰 상처를 준 게 그 아이들이 이제 뭐 밥 끝나고 여러 가지 좀 후유증들을 보이면서 그런 상처를 좀 안겨준 게 엄마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진짜 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이제 와락센터를 만나서 사실 이제 어릴 때 이런 뭐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더 그럼요. 굳건하고 더 정의로운 아이들로 자라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용역 깡패나 이제 경찰이랑은 얼마든지 차라리 그러겠는데 정말 한 동네에 살던 이 같은 직원들, 같은 네, 동료들, 네. 직원들이 뭐 같이 일하고 땀 흘리고 몰래 했던. 뭐 싸웠는데 뭐 새총을 겨누고 네. 아우, 네. 정말 뭐 너무 끔찍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정말 지옥이 있다면 거기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도 머리카락이 다 쭈삣 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서울역 같은 데 보면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를 하시는 이제 어용 다니시죠. 쪽 분들이 나오시는데 지나가는데 저는 진짜 가만히 있는데도 시민들이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동료들 싸우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뭐 시간만 채우시고 가시면 되니까 크게 뭐 이야기는 안 하시던데 정말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공장 앞에서 저희가 그 회사 측에서 이제 관제 데모를 했어요. 저희한테 이제 맞서서 공장 앞에 그 공터가 조그만 게 있었는데 거기에 해고되지 않은 사람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산자, 죽은 자 이렇게 나누어서 불렀는데 산자 그 사람들을 그 공터에 수백 명을 모아놓고 관제 데모를 했었거든요. 물러가라고. 파업 대우들 물러가라. 회사가 살아야 사는 게 회사가 먼저 사는 게 먼저 아닌가? 회사가 살아야지 당신들도 같이 살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관제 데모를 하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가족 대책위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데 제일 앞줄에 서 계시는 분이 남편 같은 그 조립 라인 그 직장 거기 네 회사 뭐 형들이 제가 아는 분이 두 분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그분들이 막 파업 주동자들 물러가라고 그거를 외치시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에 제가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가갔어요. 가서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이러니까 그분들이 모르는 척 하시더라고요. 얘 누구냐고 이러길래 저 고동민 씨 아내 이정아라고 저 기억나시죠? 같이 공원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야외에도 같이 가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때서 그분들이 아차 하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 눈을 계속 피하시더라고요. 제발 이러시지 말아달라고. 저 아이들 둘 있고 그리고 또 그때 임신 뭐 5개월 뭐 이럴 때였는데 제가 지금 뭐 임신도 한 상태고 하는데 남편 지금 여기서 잘리면 저희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떻게 살아요? 이러시지 말라고. 같이 남편하고 일하던 분들이시잖아요. 형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자리에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 다음번에는 우리 같이 이런 자리에서 불편하게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그분들한테 했었죠. 이렇게 서로 분열시키고 이러는 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진짜 나쁜 놈들은 따로 있는데. 점점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방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이게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뭐 간제데모하고 서로 분열시키고 이런데 방법이 내 나라를 찾았는데도 더 교묘해지고 저도 진짜 마음을 굳게 먹고 왔어요. 오늘 진짜 울지 말아야지 방송하다. 저는 한 번도 방송하면서 운 적은 없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화가 나네요. 예. 계속 여쭤보기가 막 죄송할 정도로. 그래서 근데 처음에 해고 통지를 받으셨을 때 진짜 청천벽력 같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날은 정말 정신 없었어요. 제가 그때 그 쌍차 그 가족 대책위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고 통지서가 날아온 그날 그 모든 방송국이며 언론에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그 해고 통지서 받는 장면을 찍고 싶다. 뭐 인터뷰 하고 싶다. 해고 통지서 받으신 분들 인터뷰를 하고 싶다. 뭐 찍고 싶다는 등 소개를 해달라. 뭐 수십 건의 전화가 걸렸는데 제가 그거 받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나도. 다른 분들 다 옆에서 울고 계시고 막 통화하고 막 속상해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제 마음을 들여다볼 정신도 없었어요. 예, 그냥 뭐 인터뷰 하느라 계속 전화 받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그 순간이 흘러갔죠. 오히려 네. 담담 좀 네네. 하셨구나. 뭐 정신없이 네. 그리고 남편이 늘 자기가 노조 간부니까 아유 나는 안 될 거다. 마음 비워라. 해고 통지서 받을 거다. 이런 번째다. 얘기를 네, 늘 해왔던 상태였고 저도 아유 그렇겠지. 뭐 저도 이제 마음을 비워야지. 계속 이렇게 몇 달 동안 생각을 해온 상태라.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이제 정권이 바뀌어 라디오 반민특위를 하는데 저희에게 이제 뭔가 날라오더라도 담담하게 이렇게 왔구나. 저희 이제 마음을 굳혔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감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감옥 가면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엄마의 딸이 거기서 글을 써서 대작가가 될 수도 있다. 이 바쁘고 힘든 세상 1년 정도 쉬는 것도 좋다. 그렇지. 뭐, 그리고 날씬해질 수 있다. 네, 뭐 건강해지고 뭐 술도 이참에 끊어보고 그럴 수 있다. 뭐 박근혜 정부에서 5년 밖에서 사나 안에서 사나 그 고통은 비슷하다. 네, 저도 이런 생각 좀 갖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귀하는 해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고개를 들어 해고란 사실을 저는 하나도 나는 별로 내가 이제 계속 생각해왔던 거고 이제 계속 마음을 먹었던 상태여서 나는 슬프지 않는 거구나 담담하구나 내가 또 원체 또 무딘 성격이기도 하고 그러려니 이렇게 세월이 그냥 그렇게 지났죠. 그리고 저희 이제 상담 정혜신 박사님 와서 이제 한참 집단 상담 이제 저와 제 남편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한참 상담하던 그때 이제 남편이 그 백자라는 가수가 본인 콘서트에 이제 초대를 해줬으니까 가자 이래서 저희 가족 그리고 또 다른 가족 뭐 이렇게 지금 철탑에 올라가 계시는 문기주 주회장님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족이 가게 된 거죠. 콘서트에. 예, 콘서트에 저희 세 가족이 이제 갔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노래를 이제 그 곡을 하나 부르실 때마다 앞에 그 곡의 제목과 이렇게 노래 소개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이제 노란 봉투라는 곡을 이제 부르겠다 뭐 이러시던데 뭐 다른 설명은 처음에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 봉투 뭐지 연애 편지 뭐 이런 건가 무슨 내용일까 뭐 이러고 이제 들었는데 그 노란 봉투라는 게 그 해고 통지서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받았던. 예. 그 상황 그 해고 통지서를 받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심정들을 그린 노래인데 그 노래 듣고 저희 세 가족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뭉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엄청 울었죠. 저희가 저희밖에 솔직히 안 우는 것 같았어요. 저희만 울었어요. 저희가 엄청 울었어요. 진짜 눈물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막 흐느끼는 소리가 못 날 울었던 정도로. 울음까지 네, 다 예, 그냥 예. 거기서. 이게 뭐 진짜 정말 사람 없으면 정말 소리 내서 막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거든요. 그날은.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그냥 꺼내줄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 벽에 보니까 뭐 인사말 다들 이렇게 한마디씩 적어가는 뭐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거기다가 적었어요. 저희는 그 쌍용 자동차 해고자의 그 아내입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그 노래 너무 큰 위로가 됐다. 참 고맙다. 큰 힘 받고 나가서 뭐 더 열심히 잘 살겠다. 뭐 이런 제가 메모를 남겨놓고 왔었거든요. 백자님 듣고 계신가요? 권리마저 없는 세상
이 미쳐버린 세상아 뒤집어. 저희 이제 그 노동조합 그 간부 중에 한 분이 또, 그 노래가 도대체 뭐냐고, 노란봉투 그 노래,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들어볼 수 있냐, 뭐, 이런 전화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저희가 또 거기 검색해보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등, 막 노래 이렇게 해서 들어라는 뭐 그런 네.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도 철탑 위에 올라가서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송전탑 위의 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송전탑위는 일단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이라 어떤 난방기구 이런 게 올라갈 수가 없죠. 그 전기장판 하나만 딱 올라가도 저희가 마음 놓겠는데 그게 올라갈 수 없는 상태라서 지금 뭐 동상 다들 걸리셨고, 그리고 이제 추워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츠리게 되니까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얼마 전에 한 3주 정도 전에 그 올라가셔서 그 진찰을 하고 내려오셨는데, 또 수면 부족, 그 전류가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더라고요. 삼겹살 뭐 이렇게 굽는 소리처럼 지글지글 이렇게 전류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래서 뭐 차 소음도 너무 굉장하고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이거 잠을 또 못 자니까 수면이 뭐 하루 2-3시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수면 부족 때문에 또 되게 힘들어 하시고. 예, 이게 또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여기가 이제 워낙 15만 4천 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이고 사람 몸은 또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과 전기가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제 오래 노출이 될 경우 뭐 혈액암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그래서 그럼 저희가 전기장판만 틀고 위에서 자도 입술이 막 마르잖아요. 반짝반짝 아침에. 마르는데. 근데 여기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한겨울에 여기를 올라가신 거야.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따진 적도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사람이 죽어가면서. 근데 이제 우리 영님께서 저분들은 송전탑 위에서 자기 목숨을 깎아서 이 살아있는 사람 지키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어디서 듣고 했겠죠? 그럼요. 여기 뉴스셀에 그 고동민 씨, 네. 남편 되는 분이시죠? 지금 그 부인도 되게 말씀 잘하시는데 고동민 씨도 보통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기고글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절망의 겨울이 끝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뉴스셀에 기고글이 떴는데, 기회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더 많이 이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 그린 광장에 그대 홀로 서 있네. 2009년 5월 22일 날 저희가 총파업을 했는데, 그 전날에 이제 애들을 이제 되게 요역들이 막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서 애들을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바라다 주고 몰래 나가는데 막 제 다리 붙잡고 아빠 막 울부짖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PD 수첩인가 거기에 반영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그 이든이 볼 때마다 누가 돈도 이렇게 아빠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10,000원씩 주고 뭐 과자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뭐 그랬던 기억도 나고, 저희 집사람이 가게의 대표니까 막 일정 쫓아다니면서 바쁠 때 제가 이제 아이를 볼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아무 친구도 없는데 그냥 노조 사무실에서 막 신나게 이렇게 놀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어버이날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빠는 언제나 나한테 신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예. 해고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뿐이라고 많이들 저희 파업할 땐 얘기했습니다. 다른 일자리 찾으면 되지. 다른 일자리 찾을 수 없나? 그 능력이 부족한 거야. 너 개인의 문제야. 라고 모든 사회가, 물론 이제 우리 투쟁하는, 지지하는 동지들 말고 모든 사회가 그런 고립감을 줬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그 고립감 속에서
저희들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도 작은 싹 하나 김진숙 지도가 엊그제 표현했던 푸른 희망 하나 잡고 저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 먹어야 될 것은 이 단사투쟁들을 열심히 지지하고 연대하고 함께 싸움을 만들어가는 건 중요하지만 이 사회 구조를 싹 바꿔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고하지 마라. 비정규직 만들지 마라. 노조 만들면 탄압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 낼 때 저는 거기서 희망은 시작되고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를 깨우네 침묵하는 공장 어디에도 혼자를 깨우네 길게 우는 호가 소리 혼자를 깨우네 침묵하는 공장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러면 막 이제 쌍용자동차 이야기도 저는 막 해줘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이 왜 그 사람들을 해고한 거예요? 그럼 회사가 어려우면 그럼 어떡해요? 이제 고등학생들은 알만한 애들은 다 아니까. 그러면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리는 것보다는 이 구조 자체가 왜 억울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해고 노동자분들이 단순히 회사가 어려운데 내가 잘렸기 때문에 지금 투쟁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요구가 뭔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저희가 지금 쌍차 지부에서 내걸고 있는 요구가 지금 3가지인데, 그 국정조사 실시하라는 것, 그리고 해고자 전원 복직의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그때 파업 때 나왔던, 지금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파업 당시 공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500명 정도는 비정규직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비정규직 사람들 정규직화하는 문제,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 3가지를 내걸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왜 국정조사 요구를 지금 뭐 줄기차게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 청문회 과정에서 그 회계 조작의 부분, 회계 조작 부분이 건드려졌었거든요. 저희는 그 회계 조작이 없었으면은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공장에서 쫓겨날 이유도 없었고, 네. 그런 공권력이 탄압 때문에 지금 그때 그 경찰 특공대에 의해서 막 발 짓밟히고 뭐 이렇게 맞고 한 사람들은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뭐 정신적인 후유증에 지금까지 시달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도 않았을 텐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 조작의 문제는 철저히 저희가 밝혀져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상하이차가 이제 기술 먹고 튄 거, 그거 먹튀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국정원에서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먹튀에 그럼요. 대한 부분을. 진짜 많이 나왔죠, 뉴스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지금 다루지 않잖아요. 책임자 처벌하지 않잖아요. 꽤 억울하게 노동자들만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데 국정조사를 꼭 해야죠.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억울해하는 사람들, 억울한 거 풀어줘야죠. 풀어서 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그런 것 이제 진실이 밝혀져서 사는 게 좀 위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쌍용 자동차에 대한 다큐를 봤는데, 이제 회사가 어려워서 이분들이 이제 해고되신 것이 아니라 여기 회계 조작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쌍용 자동차가 굉장히 튼실하게 이제 자동차 생산도 잘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잘 자동차 만들어서 잘 팔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남한테 보일 때 우리는 이만큼 팔았고 이만큼 손해났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런 부분을 언론이나 이런 데 잘못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노동자들을 해고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기술을 또 팔아먹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네. 그러니까 사실 회사가 1000대의 자동차를 팔다가 뭐 700대를 팔았다. 그래서 해고한다. 이런 게 아니라 1000대의 자동차를 계속 팔아왔는데 거기에서 손해가 났다는 거지. 그렇다면 누군가는 더 많은 걸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무능력하고 회사 경영을 잘못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을 노동자 해고로 엄밀히 말하면 대체를 시킨 거다. 요렇게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뭐 철탑에 계시고 몇 분이 자살하시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근데 정말 우리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해고로 모는 과정에 정당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꼭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꼭 승리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네. 처벌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이들에게 또 방송 나왔으니까 한 말씀 하시고 음성편지 저희가 영상은 안 되고 뭐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남편을 보면 이게 솔직히 뭐 예전에는 처음엔 도대체 이거 쌍용차 문제가 풀릴 가망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몇 년을 싸워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들어주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만했으면 이제 뭐 방법이 없다면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 그냥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저는 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한 번은 그 대한문 앞에서 거리 강연을 했었는데 남편이 그 거리 강연한 그 짧은 동영상을 이제 제가 작년에 봤었는데 그 남편이 한 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한테는 다 보니까 남겨진 가족들이 있더라.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더라.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는 참 피눈물이 난다. 나도 자식들이 이제 있는 아빠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싸움을 좀 깔끔하게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그 진심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남편이 왜 그렇게 싸우는 이유 그걸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라 뭐 이렇게 그런 얘기는 이제 정말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남편을 제가 끝까지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도 잘 싸워주고 있어서 참 고맙고 남편이 또 열심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덕보는 것도 있고요, 사실. 네, 오히려 남편이 훌륭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까지 칭찬받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참 고맙고요. 여보 이렇게 한마디 하시죠. 네, 뭐 여보란 얘기는 네, 뭐 고동민 씨 되게 고마워요. 예, 존경하고. 연하남이던데. 네, 한 살 연한데 이제 항상 저보다 더 속이 깊죠.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참 멋진 아빠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건강하게 따뜻한 아빠의 모습으로 살아줘서. 고동민 씨가 아이들하고 놀러를 가야 되는데 그날 당일날 또 그 쌍차 어떤 분이 자결 좀 시도를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이들이랑 놀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까 막 이런 거 올려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분들이. 이게 뭔 짓이야, 진짜.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정말 나라가 미쳐가고 있어. 저는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막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 용역 깡패 부르고 관제 데모하고 이러고 언론에 이런 거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쌍용해서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어요, 회사에서. 차라리 진짜 정말 회사가 어렵다면 진심으로 노동자들한테 가서 손 잡으면서, 너무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 정도 좀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와라 이러면 누가 거기에서 아니야 나는 절대 난 나갈 수 없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누가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회사를 위해서 믿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너무 이 상황이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회사 직원들의 고열과 눈물과 생명을 짜서 벌어들인 돈으로 과연 자기네 자식들은 당당하게 살 수 있는지, 저는 그분들한테 꼭 천벌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 친일파가 잘 사는 것처럼 이런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은 안 믿는데 제가 좀 무교라서 제가 지옥은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신은 없대 지옥은 있다라는 제가 또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한마디.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제 제가 사진으로도 보고 직접 가서 보기도 했는데, 내린이, 이든이? 네. 내린이, 이든이, 가온이에요. 가온이. 네. 그러니까, 큰아이들, 이제 제가 공장 앞에 데리고 다니면서 뜻하지 않게 마음고생 많이 시켰는데, 지금 아이들 놀이치료 이제 통해서 애들이 많이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지금 그렇게 잘 자라줘서 참 고맙고요. 그리고 막내 가온이가 이제 올해 5살 됐는데, 파업 당시 이제 제 뱃속에 있던 아이거든요. 그 꼬맹이 같은 경우 이제 너무 험한 꼴을 제가 많이 보이고, 욕설도 너무 많이 듣고, 제가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막 긴장하는 와중에 있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아이예요. 예, 어떻게, 이러다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던 아이였는데, 누구보다 건강하고 밝고, 참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참 감사하죠. 늘 제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남편과 제가 늘 이렇게 싸우고 있는 과정 중에서 저희 아이들 잘 자라고 있어줘서, 그리고 늘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깨어있는 어른이게끔 저희 아이들이 덕분인 것 같아요. 예,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어요. 네. 부모님들이 진짜 개념 부모님이시라 아이들도 정말 그런 뜻을 이어서 진짜 밝고 건강하게 그렇게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노동조합을 예전에 잠깐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이 막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는 풍족하지 못했겠지만, 아주 저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개념상에. 노동자의 딸이야. 이렇게 개념이 있어져요. 네. 네. 내리나, 이드나, 가오나, 화이팅! 화이팅! 오늘 정말,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지금, 우리 영님은 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 질문도 내가 다 하고 말을 못해가지고 네, 저는 꿋꿋하게 방송 진행을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근데 이제 마음에는 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네. 네, 또 어떤 분은 이제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어떤 분은 진짜 뭐라도 하겠다라는 결심으로 이 방송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의 수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 꼭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좋은 세상 만들어가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ANGLGGUM 트위터 또는 다음 라디오 반민특위 카페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2009년부터 3,000명의 노동자 해고, 77일간의 옥새 파업, 김정우 지부장님의 41일의 단식 투쟁, 철탑 농성, 81세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수위 앞에서 끝장 농성에 돌입해 있다고 합니다. 네,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요구를 해야겠다. 예, 모두 다 힘 써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분을 힐링시켜 주셨던 그 노래, 백자님의 노랑 봉투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와 보니 야위 안에 거칠은 손으로 편지가 왔노라고 내미는 노란 봉투,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지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흘러 조심히 뜯어본 노란 봉투, 귀하는 해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 장백한 형광등 불빛, 눈물이 흘러 가슴에 흘러 주먹이 불끈 떨리네. 세상아, 있어 빠진 세상아, 맘 놓고 일할 권리마저 없는 세상아, 이미 미쳐버린 세상아, 뒤집어 풀 세상아, 병들어 누워 계신 어머니 무슨 일이냐 물어오시네. 한 구석 겁에 질린 딸아이 얼굴이 샛노래지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 장백한 형광등 불빛, 눈물이 흘러 가슴에 흘러 주먹이 불끈 떨리네. 세상아, 있어거 빠진 세상아, 맘 놓고 일할 권리마저 없는 세상아, 이미 미쳐버린 세상아, 뒤집어 풀 세상아, 세상아, 있어거 빠진 세상아, 맘 놓고 일할
권리마저 없는 세상아 이 미쳐버린 세상아 뒤집어 엎을 세상아 오오오오오오